안녕하세요. 아우름 2호 첫 번째 날 수업입니다. 저 아우름에서 헌법 담당하고 있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첫날 첫 번째 문제 대표유형 1번 보겠습니다. 제도적 보장에 관한 다음 각 기술 중 가장 틀린 것은? 제가 항상 강의 중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항상 가장 틀린 것 찾는 것이고, 틀린 것 찾는 것에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은 뭐 이런 경우에 판례에 의함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죠. 글씨가 판례에 따름 뭐 이런 말이 항상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법학이라는 영역은요, 다른 뭐 자연과학, 뭐 수학, 과학 이런 것과는 다르게 항상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뭐 꼭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틀리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도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뭐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었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틀린 것, 가장 틀린 것 뭐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그 기준이 무엇이냐, 뭐에 따랐을 때 틀린 것이냐가 법학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요 제도 보장에 관한 부분은 뭐 칼 슈미트에 관한 이론을 뭐 굳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일 뭐 특징적으로 요런 요소들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도라는 것이 있고 제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본 권리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기본 권은 국민이 주관적 공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제도라는 것은 국민이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나 이 제도를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의 보장으로 인해서 기본권도 같이 보장되는 경우가 있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고, 둘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것과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아우름 1호에서는 그 와콤이라는 그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은 이제 강의실에 저 혼자 와서 이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뭐 그 이후에 할 때 반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제도 보장 규정은 주관적 권리가 아닌, 그렇죠, 권리는 기본권, 객관적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제도라는 점에서 기본권과 구별되며 제도 보장 그 자체만을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프로그램? 어려운 말인데요. 독일어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목표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목표 규정, 국가의 목표 규정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단순한 프로그램 규정이다 이 말이 뭐 자주 가끔이라는 말이 좀 자주 나오는데요.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할 때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력이 딱 되게 강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국가는 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이 쓰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게 어느 정도지? 뭐 구체적으로 그게 막 영역이 확정되지가 않죠. 그냥 우리가 뭘 하기로 한다라고 하면서 천명하는 정도? 그냥 세상에 알려 우리의 어떤 목표를,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프로그램 규정이 아니라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실을 옳고 그르다 뭐 아니면은 맞다 틀리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어느 쪽 말이 더 합리적이다 어느 쪽 말이 더 합헌적이다 뭐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이다. 목표라고 하면 그것에 구체화된 내용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규정과 재판 규정의 차이는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요소를 담고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재판 규범으로서 기능한다 제도 보장도 이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옳은 지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도 보장 그 자체만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제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 제도만을 근거로 소를 제기한 건 아닌데 뭐 이렇다는 거를 판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제도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 그러니까 형태가 없어지는 형태가 분해돼 버리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그 제도 보장을 못한 게 되겠죠. 그때는 뭐 이 제도가 뭐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은 위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도적 보장이라는 것은 제도의 폐지나 본질적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소극적 최소한도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권에 대한 심사는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라 라고 하는 최대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반면에 제도라는 것은 입법자가 어느 정도 이 기준을 넘기기만 했다라고 하면 뭐 아직 제도가 형해화되지는 않았네 라고 해서 합헌할 수 있는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요 차이 많이 아시죠? 자, 그래서 소극적 최소한도의 보장 여기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적 내용이 그래서 입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면 헌법이 입법 밑에 들어가 버리게 되죠. 헌법은 분명히 제도의 최소한을 보장해라 라고 스스로 헌법이 어떤 최소한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입법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본질적 내용은 헌법이 기준을 정해 놨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으로 해라 입법은. 그러니까 본질적 내용은 입법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직접 결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문이 이 부분에서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업이나 이럴 때서는 모든 지문을 다 보죠.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자꾸 너무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 지문을 다 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시험의 출제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딱 짚고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헷갈리지 않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2번 지문이 왜 틀렸는지를. 이런 사람들에게 메리트를 주도록 시험을 설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잠깐 한두 문제는 아리까리 할 수 있어도 끝까지 다 평균 냈을 때는 다 이거를 그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시험을 설계하게 돼 있어요. 여러 차례 이렇게 평가위원 같은 애들한테 이렇게 한번 쳐보라 그러고. 그래서 이 2번 문제를 딱 2번 지문을 선지를 보고 틀렸네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리까리 했을 때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적 보장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본질적 내용이 입법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서 직접 결정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2번 찍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게 완벽주의라는 그 수험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라는 말 사실 되게 좋은 말 같죠. 근데 수험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냥 뭐 학문적으로 할 때는 완벽주의 너무 좋죠. 그런데 수험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늦추는 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
나 저 혹시 3번 4번에 내가 이거 잘 읽지 못한 이런 아리까리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꼭 명심해 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2호 첫 번째 문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제도적 보장은 지방자치제도처럼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뭐와 기본권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제도랑 기본권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도적 보장이 기본권 보장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 헌법 재판 제도라는 게 있어야 기본권 보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 보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뭐 정당제도, 복수 정당제도, 자유 언론제도, 이게 뭐 복수 정당제도가 있어야 정당 뭐 인정이 돼야 정당을 설립할 자유가 인정이 될 거 아닙니까? 또 뭐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됨과 동시에 뭐 언론 출판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여러 언론사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언론 제도가 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특정 제도가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부수적 간접적으로 특정한 기본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정당 제도가 보장됨으로써 정당 설립 가입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그것이다. 네, 맞는 지문입니다. 정당 제도가 없으면 정당을 어떻게 만드나요? 정당 제도가 없으면 정당을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그러니까 정당 제도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정당 설립의 자유, 가입 탈퇴의 자유, 이것을 당연한 전제로 만들고 있는 거죠. 네, 보다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한 개의 당이 아니라 복수의 정당을 인정하는 복수 정당 제도, 다당 제도가 보장됨으로써 정당의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네, 이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은 2번이라고 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위해서 다 풀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3, 4번을 읽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계속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일수록 완벽주의에 빠지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시험은 빠르게 푸는 것도 체크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능력으로.